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일정한 템플릿화된 이 문서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용을 불러와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템플릿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빈 문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템플릿 파일이라는 게 뭐 별게 없습니다. 원래 기존에 여기 보시면 이 layout.php에서 조금 비효율적으로 이제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전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자동화시킨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이 이 네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네 곳이 실제 내용을 출력하는데, 이 부분을 좀 다른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진 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빈 문서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 패치 어레이로 서브젝트를 가져온다. 그럼 서브젝트라는 이런 변수가 생기게 되죠. 그럼 요걸 치환해 주기 위한 서브젝트라는 그 변수명을 하나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좌표, 정확하게 이제 앞쪽이 변수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글씨체, 이거는 제가 HD라는 글씨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글자 크기, 자간, 그 다음에 스트링 패드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필드 구분은 제가 이 원표시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필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정보 출력을 하는 템플릿을 만들겠는데, 첫 번째 있던 곳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한 가지가 제가 넣었군요. 이 부분에서 어디 갔지? 41,35, 이게 어떤 이제 초기의 이 기준 위치 값인데, 여기다가 템플릿에다가 그런 식으로 넣습니다. 일단 그 컴퍼니의 그 넘버, 사업자 번호의 첫 번째, 즉 실제 내용에서 보시면 사업자 번호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의 CNO 요 값을 제가 CNO1이라고 넣겠습니다. 오른쪽에 건 일단 CNO2라는 변수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채우는 건. 그러면 CNO1, 그 다음에 X좌표가 아까 41, Y가 35, 그 다음에 HD라는 글꼴을 사용하고요. 자간은 13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가 13이죠. 그리고 자간은 2.3, 그리고 패딩 값은 0인데, 제가 이 패딩 값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공급 가입 같은 경우엔 여기서부터 글씨가 써져야 되긴 하지만 실제 채워지기는 이 1부터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한 칸을 확보를 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칸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런 형태의 어떤 값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만든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내용입니다. 이거 맞추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하나하나 다 자료재가지고, 이제 처음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실제 이 위치, 그 다음에 이 상호, 성명, 사업자 주소, 업태, 종목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그 필드명, 컬럼명은 제가 CNO1, CNAME, 이게 이제 사업자 이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자 성명, 그리고 주소,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C타입 1이 실제 업태 부분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업태가 가로는 41에 세로가 64. 그리고 글씨체는 이런 형태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종목 부분이 이제 C 아이템,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맨 앞쪽에 이렇게 변수명이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께서 필드를 만드실 때 이대로 만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쪽은 우측 사업자,
정보. 네, 여기는 좌측 사업자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액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첫 번째 게 날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있던 내용에 이 부분에 연월일을 쓸 건데, 이 사이에 공백이 두 칸이 들어가야 2007년 뭐 8월 며칠 딱딱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랭크라고 해서 그 공란수, 이 오른쪽에 게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6이라는 글자를 뭐 쓰게 된다는. 물론 완전 자동화 시키진 않을 거고요. 이걸 다 DB에서 불러와서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액, 그리고 세금. 그리고 항목이 총 4개예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위쪽에 이 부분이 4줄이기 때문에 각각의 좌표를 제가 만들어서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금액. 이 부분에 출력하는 게 맨 아래쪽에 보시면, 예, 토탈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FTP로 저장을 하고요. 네. 뭐 calc.tpl 뭐 확장자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쓰셔도 상관없는데 어떤 템플릿이기 때문에 아니 calc.frm으로 할까요? 예, 폼이라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에서 저 파일을 불러와서 실제 그 화면상에 출력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DB를 만들진 않고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C 넘버 1이 1, 2, 3, 4, 5, 7, 8, 9 예, 0 1 6이 빠졌군요. 어쩐지 하나가 적더라. 네, 요런 식으로 넣으면 이 C의 값이 실제 그 칼크 부분에 요 부분에 대입이 돼서 이 좌표를 불러와서 출력을 이 위치에 딱, 네, 요 부분에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없는 부분은 앞에 게 없는 건 제가 출력이 안 되게끔 이따 프로그램을 뭐 실제 미리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데이터에 C name 1 싱싱해. 그 다음에 데이터에 C CEO 1은 구명석, 제 본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C 타입하고 C 아이템 부분인데, C 타입 1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개가 있는데 서비스로 하고요. 데이터에 C 아이템 1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SQL문을 쓰신다면 기존의 DB에서 컬럼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드셔가지고요, 패치 어레이를 시켜서 위쪽에서 뭐 데이터에 MySQL 패치 어레이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전부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기존의 파일을 불러와서, 예, 그거를 좀 자동화 시켜서 변수를 일일이 바꾼 다음에 넣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데이터 초기화, 실제 데이터 설정, 예,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명은 제가 tpl, 뭐 파일은 아까 제가 calc.frm이라고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기존의 tpl 파일을 다 읽어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운트로 총 개수를 셉니다. 몇 줄로, 이게 전체 몇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카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세고요. 파일 불러오기 자료의 총 개수, 이제 폼의 총 줄수 구하기,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반복을 시킵니다. 반복, i는 0에서 i가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고요. 여기서 이제 tmp라는 변수에다가 각각 익스플로이드를 이용해서 제가 필드 구분자를 이걸로 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리스트의 i의 값을, 즉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분리를 해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템프에 0이 이제 없을 경우, 즉 제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어 있다거나, 원래 비어 있다거나 맨 앞에 제가 이런 식으로 넣어버린, 그러면 이제 맨 앞쪽이 비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엔 continue라고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그 current data, 예, CUR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네, 이 부분은 요거는 네, 자료 분리, 자료가 없으면 다음 자료로 이동, 그리고 CUR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에 TMP 0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반복이 되다가 여기 CNO라는 부분을 쭉 가져왔어요. 그럼 이 CNO가 첫 번째 그 거니까 CNO1이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에 TMP 0을 하면 다른 의미로 해보면 데이터에 CNO1이 됩니다. 네, 즉 그게 이 부분이죠. 즉 1, 2, 3, 4, 5, 6 뭐 4, 5, 6, 7, 8, 9, 0 이라는 게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없으면, 즉 비어 있다거나 혹은 이제 폼은 다 만들어 놨지만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리스트 1 부분부터 저런 내용들이 없을 경우엔, 예, CUR 데이터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자료로 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의 이동은 이제 그러니까 자료가 없을 경우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처리가 됐고요. 예. 저장을 시키도록, 이제 화면상의 PDF 파일로 만들도록 하죠. set 폰트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 줄에 이걸 하나 가져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다 넣고 잠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명이 0이고요. 여기가 1, y 값이 2, 3, 글자 크기가 4, 자간이 5, 패딩 값이 6이 됩니다. 네, set 폰트. 그럼 글씨체 같은 경우엔 TMP에 그 익스플로이드로 분리를 다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배열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글씨체 같은 경우에 3이 되겠죠. 네. 3 TMP에 아이고 네, 그러면 HD 글씨체로 글자 크기는 4번에 있는 걸로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변수명을 잘못 썼군요. 네. 그 다음에 set character spacing 이라 그래서 그 자간을 조정을 하는데요. 네, 이 자간은 TMP의 자간은 5번이죠. 네, 5번으로 지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빈칸, 이런 식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딱 하고요. 그리고 PDF에 그 set XY 값을 TMP의 2라고 TMP의 2로 각각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DF에 이제 글씨를 쓰도록 하겠는데요. 이 줄간격은 0으로 해서 현재의 데이터를 쓰게 하는 겁니다. 이대로 저장을 하고요. 네, 여기서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불러왔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겁니다. 주소가 빠져있네요. 주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매우 간단해요. 주소를 넣으시려면 위쪽 부분에 여기에다가 네, 제 공장이 있는 곳에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폼 부분에서 주소는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넣기 때문에 여기서 어드레스를 넣는 거예요. 전남 수시 돌산읍 우두리 백초 75-11 됐네요. 그러면 여기 가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왼쪽에 폼이 저절로 쭉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의 것도 마찬가지 형태로 해서 그 위쪽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변수로 각각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볼 부분이 제가 연월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 연월일 같은 경우엔 그 폼 부분에서 연월일은 제가 이렇게 date라는 변수를 쓰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date는 2008년 오늘이 8월 18일이네요. 네, 이렇게 여기 두 칸을 비워둬야지 맞을 거예요. 저장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럼 딱 들어갔죠? 그리고 공란수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라고 해서 하나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뭐 5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엔터 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5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엔 10,000원을 한번 넣어보죠. 예, 금액은 그 실제 이 부분에서 프라이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데이터의 프라이스는 10,000원이니까 저긴 그냥 써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가서 엔터를 쳐보면 글씨가 써지는 곳이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오른쪽부터 써져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약간의 프로그램을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실제 화면상의 지정된 폼에서 지정된 곳의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값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제가 패딩 값을 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if 댐프의 6, 즉 패딩 값이 있으면 어떻게 출력을 하게 할 것이냐. 금액이니까 네, 이게 current 데이터가 출력하는 부분이죠. 예, 그 나머지 앞쪽을 만약에 100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앞쪽에 공백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패드라 그래서 이게 그 빈 공간을 다른 값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템페 6에 있는 걸 한 칸의 공백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채워라. 네, 이렇게 꼭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 일정 칸을 strpad 값이 있을 경우 일정 칸을 확보하고 우측부터 글씨를 기재. 네, 됐습니다. 아유, 별걸 다 했죠?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이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네, 이런 형태로 만 하면 이 부분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만 하면 알아서 여기서부터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색은 텍스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쓰시면 되거든요. 예, 데이터의 텍스는 네, 1000 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꼭 그 숫자만 쓰일 경우엔 뭐 그 양쪽에 이 더블 코테이션으로 안 묶으셔도 뭐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 여기다 직접 그 조금 전에 쓰셨던 이 변수명으로 지금 폼에 그 리스트 1의 1이라고 쓰시면 맨 앞쪽에 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하나 써보도록 할까요? 예, 딱 저거 하나까지만 써볼래요. 네. 리스트의 1은 월 1이니까 08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참 발음하기 힘든 날짜군요, 오늘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위쪽 부분에가 그 월이 써졌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1, 2 부분에 쓰신 품목에가 들어가고 규격 이렇게 다 맞춰서 제가 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각 값을 전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세금 계산서는 위쪽 부분에 출력되는 거고요. 아래쪽 부분에도 다 동일하게 값이 딱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출력을 할 때 위하고 그 값에 이게 좌우는 다 똑같으니까 이 y 값만 약간 더해서 그 값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쪽하고 이 아래쪽에 어떤 y 값의 갭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록 정보 부분에 이 2라고 요 1의 이 y 값의 높이는 13.8cm입니다. 138이거든요. 그러면 출력하는 이 부분을 하나를 더 하단의 사본 부분 채우기. 네, 그래서 그대로 하나를 더 출력을 해주는데 플러스 138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는 위쪽에 또 출력이 되고요.
그 값이 그대로 아래에도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세금 계산서를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